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례무망하고 산천대축계를 하겠습니다. 무망은 없을무, 망자는 이제 망령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의 위가 이제 망할 망자잖아요. 여인의 그 머리 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들이라든가 여러 잡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망령됨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위에는 이제 건깨, 그죠? 위에는 건깨고 밑에는 뇌깨, 우레. 하늘 아래 이제 우레가 치는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요 상자체는 사실은 이걸로 봐야 되나? 천지비 있어서의 천지비는 이제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하늘과 땅이 분리돼서 막혀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위에서 하나의 이게 씨앗이 하늘에서 이렇게 씨앗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인사적으로 보면 아버지께잖아요. 아버지께고 뇌는 이제 장남. 그래서 이제 무망은 원형이정이다. 그게 형통하고 그 고듬이 이롭다. 인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게 하나의 양의 씨앗을 심어주면서 대를 잇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무망 아까 얘기대로 여자가 응? 여기는 여기서는 이제 수도하는 사람이겠죠. 우리 이렇게 보면 수도승에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열애장이 들어와서 그죠? 빈몸 활성화적으로 보면 열애장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갖고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원형 이정을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런 그런 순환에 있어서의 그런 씨앗을 여기다 밭에다 심어 놓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다음 세대를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주역은 늘 변화에 대한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변화에 대한 과정의 가장 특정한 표현이라는 게 원형 이정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저기 뭐야 오행 배울 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원형 이정으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죠? 번개에서 뇌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이제 다음 세대로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형통하고 이정, 고듬이 이롭다라고 하는데, 원형 이정에 대한 얘기는 뭐 지난번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음양이 바뀌는 패턴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주로 그런 경계선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원형 이정인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게 말 그대로 빈몸 활성화적으로 보면 그 여인의 그걸 씨앗을 심어주는 거.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뇌께는 가는 거죠. 네. 뇌께를 가는 건데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가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건은 이제 오행으로 보면 또 건은 금이잖아요. 그리고 뇌는 목이잖아요. 그죠? 진목. 그래서 이제 금극목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늘은 끊임없이 원형이적으로 이렇게 무한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그러니까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금극목이니까 오행으로 보면 내가 잘 못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죠? 목 당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분주하게 바뀌고 생각이 많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못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결과적으로 망이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잡념, 생각 이런 것들이 한자로 표현으로 보면 그 여인의 머릿속에 그런 잡념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문망원형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런 게 이제 뒤에 나오는 문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비기정이면 유생, 분리 유유왕. 그러니까 발음을 그치지 않고 나아가면은 결과적으로 재앙이 있으니 분리유양, 나아가지 않으면 유리하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의 그 본래의 그 순수성을 공부하고 배우고 해야 해서 나아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기정이면 그 하나의 그 발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 발음이 본인이 정말 그
하늘의 원형 이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것들을 취해서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순수하게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씨앗이 건이 전해준 씨앗을 품고서 그 볕을 어떻게 나아갈 거에 대한 이런 거. 이 한자로 보면은 요 비기정, 요 기비정이죠. 잘못 썼네 여기다. 그죠? 기비정인데. 그 천지비에서 비지 비인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다 비인이 나왔지만 이때 비인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씨앗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쪽으로 터진 방은 보면 그 방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터진 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죠. 들어가는 거. 반면에 뇌께는 어떻게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원형이죠. 동그라미를 생각하면 우리 항상 음양으로 보면 비는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고 뇌는 나오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동서남북처럼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나오는 과정이 이제 뇌께로 나오는 과정이고 들어가는 게 이제 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이 씨앗에 심어졌으니 여기 안에 들어가지 말고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한자 요걸 알아보시면 돼요. 생자는 재앙이라고 하는데 재앙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생자는 눈목자 위에 달생자잖아요. 우리가 아까 망할망자에서 말씀드렸듯이 40회다? 눈목자의 날생이라고 했잖아요. 망할망자에서 그러니까 사물을 여러 가지 보는 거 우리가 보고서 그런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이라는 건 흔히 얘기하면 인재라고 보시면 돼요. 인재.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재고 지향제자가 지향제자. 지향제자는 인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위에 물수, 밑에는 불화. 천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연재, 그죠? 네, 자연재를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인재.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발음을 지켜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생긴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방이기 때문에 생각이 때문에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또다시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러면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잘 배워야겠죠. 원형 이정이 돌아가는 어떤 순리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가는 게 천례무망이다. 이에 반해서 이제 산천대축에는 크게 쌓는다예요. 그죠? 쌓는데 뭘 쌓느냐? 이제 밑에 있는 건을 쌓는 거예요. 요거 이제 서로의 이제 도전계의 관계인데, 네. 산천대축. 대축은 큰 대자, 한자 났습니다. 크게 쌓는 겁니다. 양의 기운을 크게 쌓는 거. 결과적으로 내가 들어왔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그런 기운들을 받아서 크게 이제 쌓는 게 이제 산천대축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쌓아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조되는 게 이제 분리유유왕. 유유왕은 나아갈 바가 있는 거죠. 나아갈 바가 있어도 나아가지 않는 것이 이제 나아가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고, 하지 말라는 얘기고, 여기는 대추 크게 쌓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섭대천. 어떤 큰 내를 건너는 게 이롭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게 쌓는 것 자체를 통해서 이제 크게 내가 쌓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크게 도약하는 거죠. 여기서의 과정이 이렇게 순수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학계가 나니까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잡념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기가 순수하게 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원형이정이면 원형이정이라는 이런 논리라든가 건의 그런 움직임들을 배워서 나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나 자신에 대한 순수성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대축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쿡쿡쿡 쌓여서 이제 크게 쌓는 거다. 쌓는 과정에서는 이제 풍천소축도 있어요. 풍이라는 거를 이제 바람으로 쌓는 거고, 산은 이제 간으로 쌓는 거예요. 풍천소, 그러니까 두 가지 주역계에 보면 대축계하고 소축계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풍천소축이죠. 풍천소축. 그거는 이제 바람으로 쌓는 건데, 건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움직이고 양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잖아요. 올라가는 기운인데 바람이 누르는데, 바람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좀 막 어디 갔다 오면 이제 흩어지고 막 이런 거니까 꾹꾹 눌러서 쌓기 위해서 이제 소축이, 예, 그런 거고. 소축과 대축과의 관계는 뭐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거로 보면은 이제 풍천소축은 이게 약간 단기적인 이익, 뭐 단타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예. 산천 산천대축은 이제 크게 쌓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장기적인 저축이라든가 오히려 그런 거죠. 예. 장기에. 계사 효사를 보면은 이제 그런 거를 요 개에 대한서 이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1번 마법 카드, 마법사 카드는 주요 타로로 보면 요 마법사 카드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마법사 카드는 여기 케테르 왕관, 여기가 완전히 순수하게 빛을 쏘는 건개잖아요. 크라운 여기와 이제 여기는 이제 자비로 가는 길목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0번이 바보 카드면, 바보 카드가 여기잖아요. 바보 카드는 새롭게 어떤 걸 출발했다라고 하면 이제 새롭게 여기는 1번이잖아요. 1번 마법 카드, 1번 마법사 카드로 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주역에서 얘기한 건 원형 이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 여기 앞에 있는 지수화풍 네 가지 원소죠. 그죠? 그런 거 네 가지 원소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어떻게 시작할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마법사 카드는 새로운 시작. 1번이기 때문에 1번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새로운 시작. 그리고 현재 왕성한 그런 뇌계의 장남의 어떤 힘, 그런 거잖아요. 힘, 창조, 배움과 기술, 열정을 상징하고 있고, 여기 있는 네 가지 원소. 그 다음에 여기 지팡이. 그 다음에 여기 무한대 기호. 그 다음에 양쪽으로, 뭐, 천상천하, 그 유아독전처럼 이렇게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자체가 이제 새롭게 권의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롭게 어떤 시작을 하는 걸 얘기를 하죠. 위에는 이제 생명나무가 있고, 밑에는 장미꽃하고 백합. 장미꽃은 어떤 열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백합은 이제 남녀의 합의를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결과적으로 새로운 씨앗이 이제 들어와서 그 씨앗을 내가 키워나가는 거를 얘기를 하죠. 요 가운데 이제 띠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우르보로스 그 뭐죠? 뱀을 안고 있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수화풍의 네 가지 원소가 모든 만물에 운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순수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자신을 배워가는 것 자체가 결국 자기 자신의 순수한 목적을 이해하고 스스로가 이제 내가 마치 마법사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내 스스로의 어떤 일을 판단하는 것. 결과적으로 이게 이해라는 통합적인 가정이 어떤 진리를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순수한 진리를 갖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지역에서 얘기하는 여기서는 이제 권의 과정을 이해하고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게 이제 같이 이제 이해 매칭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역기 이제 효사를 보면은 초구는 이제 무망, 왕, 길. 몇 가지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이해 안 되시는 거 뭐 있으세요? 그럴싸합니까, 근데? 일단 이제 초구는 천례무망 초구 볼게요. 효사 들어가서 효사는 이제 초구는 이제 무망, 왕, 길. 그러니까 무망의 시대에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순수하게 이제 몇 개로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순수한 가장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건에서 이제 들어온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변모활성으로 우리 뭐 일종의 열애장이면 열애장인 거고 예, 이게 들어왔어. 여기서 그런 순수함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길한 거죠. 그다음에 이호는 불경학, 불치여, 증리, 유유왕. 경은 이제 밭을 갈다. 밭을 갈지 않아도 이제 수확이 있는 거고 불치여 둘 다 이제 밭전자가 있는데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그러니까 뭐 어떤 밭을 갈아 놓는 게 뭐 2년 된 밭, 2년 된 밭, 뭐 3년 된 밭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묵혀놨다가 다시에 용사를 져야지만 농사가 잘 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뜻하지 않게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뜻하지 않게 밭을 갈지 않아도 이게 이익이 되고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밭이 제대로 그 2, 3년 된 밭처럼 이렇게 잘 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는 그 무망의 때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재앙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뭐 횡재에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나의 끝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어떻게 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순수함으로 해서 그냥 원형 규정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은 늘 망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누구한테는 횡재수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횡재수로 나온 거고 사면은 무망지재 여기는 이제 재앙으로 나타난 거죠. 재앙. 혹계지우 행인지득 의빈지재 그 소를 혹 어디 말뚝에다가 이제 이렇게 묶어놨던 거예요. 근데 이제 행인은 그걸 보고서 이제 지나가다가 말뚝에 있는 소를 가져갔어요. 근데 의빈지제 이 사람이 어떤 뭐 그러니까 의빈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가져간 사람한테는 이익이 될 수 있고 소를 잃은 의빈에 있어서는 재앙이 되고 그 3인에 있어서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주어는 항상 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순수함을 자기 찾는 거예요. 이호는 자기 자리가 바르잖아요. 그죠? 음의 음자리. 사면은 양의 음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 자리로 들어가면은 내 자리에 이호는 이제 바르게 돼 있는 거지. 이호도 바르게 돼 있고. 사면은 이게 양자리인데 음자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인연법이라고 하면 인연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보이지 않게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첫 서두에 얘기할 때 예, 그 항상 하늘의 건기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현재 나는 그 따라가는 데 있어서요 어떻게 순수함을 찾아라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원하는 일 자기 순수함을 찾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역께서의 효사에서의 이런 의미도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여기는 양자리인데 1, 2, 3 그죠? 3이니까 양이잖아요. 양자리인데 여기 음요니까 음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제약. 사요는 가정, 무구. 가정은 이제 바르게 하고자 한다면 캔은 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캔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곱고 바르게 해야지만 허물이 없다. 바르게 할 수 있으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제 논리에 따르면 여기는 사요인데 양자리니까 여기도 이제 발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무구,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이 건에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건에서 이렇게 씨앗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나마 너 사유는 건과의 서로 건께 이거 인연법이 있다. 서로 간에 인연으로 요 궤체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정 바르게 한다는 여기 나왔잖아요. 비기정, 그죠? 어이씨 어디 갔어? 수에서 회사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재앙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예, 정 바르게 하고자 하면 예, 허물이 없다. 왜냐면 그런 이연법 여기는 바르게 여기서는 이제 바르게 하거나 바르게 하지 않거나를 상관없이 말 그대로 그냥 재앙이죠, 재앙. 누구한테는 재앙이 되는 거고 뜻하지 않게 재앙을 당하는 거고 뜻하지 않게 흉계를 당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인연법이 그나마 있어서 내가 스스로에 바르게 하면 구호는 우망지질 물약 유희 무망 때의 그런 질병이다 해요. 질병. 그러니까 뭐 신병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약도 없다라는 거예요. 약도 없다. 또 없는데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기쁨이 있다라는 의미는 어떠냐면 약도 없지만 금방 낫는다. 그러니까 금방 낫는다라는 의미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구호와 보통 이제 주역에서 보면 이게 여기도 중을 찾고 있고 여기도 이제 중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중의 자리는 항상 좋게 나오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가 바르기 때문에 좋게 나오는데 이제 아까 이제 이 분리유유항이라고 했잖아요. 요 요소가 이제 많이 좌우가 되는 게 이런 무망 때는 그렇게 자리를 순수함을 갖고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음양 호응이 되니까 주역에서는 음양 호응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요 자리를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기 때문에 항상 그 순수함을 바르게 그러니까 비기정이면 무구니까 이게 주체가 되는 게 가장 효의 주체가 되는 게 오요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유혹에 나아갈 한번 흔히 얘기든 뭐 마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게 한번 잘못 들이면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네. 그런 거에 대한 질병을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이제 무망행 여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유생 재앙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옥에서 얘기하는 궁극의 자리까지 이제 끝에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무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삼천대축. 예, 대축계 보겠습니다. 대축계는 이정, 발음이 이롭다. 불가시길 이섭대천. 불가식길,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니 길하다. 그죠? 이섭대천, 큰 내를 건너이 이롭다. 불가식길이라고 하는 게 해석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큰 양을 대축으로 이제 크게 쌓는 것 자체를 이제 쌓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뭐 이렇게 나아가서 이제 밥을 하는 건데 이제 불가식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건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공공의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이기도 하고 국가로 보면 공공 여기도 이제 공적인데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게 아니라 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가식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라에서 녹을 먹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축으로 크게 쌓아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이롭게 하고자 하는 거가 이제 원형이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말 그대로 도를 열심히 내가 여기서 순수함을 찾아서 올라가서 그걸 쌓아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대축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거를 먹는 이런 집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가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서 녹봉을 먹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한다. 네. 그런 것이 또 이게 결과적으로 이섭대천과 연결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옛날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축에 쌓는 거를 보면 여기서 뭐 이제 여기 말이 나오고 동우, 소가 나오고 여기 이제 돼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 가축을 기르는 뭐 점사적으로 뭐 이렇게 하든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동물들을 이렇게 쌓고 길러내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효사를 다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할게요. 효사는 이제 대충 크게 쌓는다. 쌓는데 이제 양자 여기서는 이제 유려 이 그러니까 위태로움이 있는 거죠. 있을 위태로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요를 보고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아직 하는 거 보니까 좀 위태로운데 지금은 그냥 멈추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요도 대충 이제 크게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기반을 다지고 거기 위에다가 쌓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기반을 다지고 이제 쌓는 게 양이니까 막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갑자기 뭐 어린아이가 초고는 1호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이기도 하고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서 어린아이가 막 어디를 막 바깥에 너무 활동적으로 막 뛰어다니려고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력이 2호는 여탈복 바퀴 수레를 바퀴 탈은 이제 요거 바퀴고 요건 바퀴 축이에요. 요 바퀴를 바퀴 축에서 벗겨낸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나아가려고 하는 거. 여기는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바퀴 수레를 빼버리는 거잖아요. 못 나가게. 그죠? 그래야 이제 크게 쌓는 거니까. 6이라고 하는 거는 6의 자리는 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찾아서 아예 그렇게 안에서 쌓아서 지키는 거고. 3요는 이제 끝까지 올라왔으니까 4요로 여기 항상 여기 경계선을 넘어서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란다? 이 간정. 어렵고 곧게 해야지만 이롭다. 일한 여의 이 유유왕. 일한 여의. 여기서는 이제 말을 여기 건깨가 주역에서 보면은 말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건깨는 소로 표현하고 이제 건깨 말이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수레 그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말 타고 이제 나아가려고 지금의 시대로 얘기를 하면 운전면허를 땄으면 운전면허 계속 익숙하고 배울 때까지 그렇게 그게 일한여이거든요. 한 낮에 끝나면서까지 그거를 계속 연습하라 나아가기 전에 그럼 그렇게 해야지만 이유가 그래서 이제 나아갈 바가 이렇다 이런 식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동무지곡 여기서는 이제 음요니까 소를 표현했어요. 소에 어린 망아지가 그냥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빗장을 대는 거예요. 빗장을 대야 그 원길 크게 길하다. 분시지야 길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돼지의 어금니 돼지 어금니를 잘라야지만 길하다. 그리고 이제 크게 상구에는 하천지위 형통하다. 분시지하는 그 돼지 우리가 여기 상전 단전 있지만 그러니까 단전이 원래 돼지 어금니 단자를 쓰거든요. 돼지 어금니가 가장 단단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 어금니를 단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어하려고 하는 게 그 이빨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돼지 불알을 까서 그 성질을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분시지하의 개념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재갈을 여기는 이제 왕의 자리니까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적으로 이런 방법을 써라는 얘기겠죠. 말 그대로 소에 날뛰는 것도 그 빗장을 내가지고 머리 그 나오는 거를 처음에 그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대축을 쌓는 게 여기서는 무망에서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한테 심어져 온 뭐 빈몸 활성화의 과정으로 보면 심어져 온 그 양을 쌓는 과정 자체가 양을 쌓는 과정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개인으로 보면 그죠? 개인으로 보면 녀석의 이런 말 같은 성격, 그다음에 소같이 날뛰는 성격, 그다음에 돼지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성격들을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그렇게 해야지만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끝까지 나와야지만 예, 하천지위 형 사방이 다 뚫린 그 사방이 다 뚫렸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마법사가 자기 여러 가지 여기 네 개의 원소를 다 배우고 나서 말 그대로 이제 무한대의 기호까지 가는 게 이제 사방이 다 뚫린 거겠죠. 예. 이런 식의 개념이 이제 같이 이어져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다. 얘기가 예, 이제 뭐 얘기가 다 이해를 하시는 분이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기 천리 무망계랑 잔잔대충계랑 여기 맙사 카드가 이제 공통적인 연관이 있어서 지금 같이 해주시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그 공통적인 연관이 제가 아까 못 들어가지고 추리하겠어. 뭐라고 했어? 제 카드의 연관성. 일단은 천례무망 산천대축계를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천례무망은 그러니까 천례무망 자체가 이제 원형이죠, 그죠? 무망의 괴사가 이제 원형이정으로 나오는데 원형이정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양이 변화라든가 음양이 변화하는 지점이라든가 그죠? 주역은 늘 이렇게 변화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음양이 변화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음양이 변화가 아니라 위에는 건께 그죠? 아버지잖아요. 그다음에 밑에는 넷께 장남. 마치 뭐 우리가 장남한테 대를 이어주듯이 대를 이어주듯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천지비의 곤께에서 건의 그 순수한 전기를 안에다 심어주는 거가 이제 원형이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애장의 씨앗을 새롭게 빈몸 활성화 과정으로 보면 그런 씨앗을 심어주는 과정이 이제 천례무망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무망을 갖고서 다시 내가 이제 건계를 이렇게 쌓아서 나아가야 되는 게 이제 산천대축계, 도적계로 이어지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여기서는 자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현재 위태로우니까 나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나의 동물적인 그런 짐승적인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제어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 그래야지만 크게 나중에 하천지구로 이렇게 다 내거리 사방이 다 뚫려서 나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자신에 머물러서 거꾸로 순수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무엇인지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요거를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건의 원형이정이 돌아가는 이치를 배워놔야 되는 거죠. 그 건의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마법사가 그 처음으로 해서 캐틀에서 이제 이쪽으로 자기의 그 여기 앞에 있는 카드 지수화풍 건의 원형이정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지수화풍이고 말 그대로 이쪽에서 얘기하는 오행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 메커니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 아이템이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이걸 갖고서 내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이제 지배할 것인가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사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근데 그런 아이템을 갖고 가기 전에 일단은
천리무망은 자기 자신의 순수성을 먼저 발견하라. 하늘에서 온 나의 그 깨어져 있는 그 순수성을 발견하는 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축계로 크게 쌓는 것 자체가 이런 걸 배운 걸 통해 가지고 무한대 말 그대로 나아가는 게 이제 크게 대축계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많은 타로 카드 중에서 마법사 카드를 저쪽에 접목시켰다는 게 참.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보면 이게 언영이장에 대한 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서 마법사도 이제 저희 여기 케테르 여기 왕관 자체가 무한대를 의미하는 건을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빛 맛이잖아. 여기가 말 그대로 여기가 이제 빛이 이제 무한대로 이제 퍼져 나가는 곳이 이제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말구투가 건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빛이 이제 창조돼서 내려오는 과정. 그래서 건께에서 예를 들어 제일 먼저 뇌계로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천례무망.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신박한 아이디어죠. 신박하신 아이디어. 누가 이걸 생각했겠어요? 대단하십니까? 수아 선생님. 저걸 누가 생각했을까?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들어보니까 이제 약간 이해가 가네. 그래. 이해를 하니까 재밌죠. 네, 기억을 잘 모르겠는데 그 같이 보니까 이게 하늘의 흐름이 그냥 꺼분해 나오는 거야. 시간이 세 가지를 다 지금 다 접목을 하신 거거든요. 효사를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네. 예? 네.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서 나. 아니 그 교사를 그래요? 교사를 하긴 효사하면 안 하면 시간도 아니 교사를 할 시간도 없는데 시간이 교사에 대한 제가 걸 하나씩 핵심을 더 이렇게 집어 주시면 되지 내용의 핵심을 교사에 한번 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고 그거 하나도 모르고 들어가 알겠는데 진짜 그래? 근데 집중해가 들으면은 뭐든지 열려 기가 집중해서 안 들으니까 오늘은 이제 전법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전법 강의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니까 이게 눈에서도 이게 보이는 게 통전 훨씬 그렇죠. 이게 훨씬 도움이 좋은 거예요. 지역에 이제 천안통이라는 전법이 있어요. 천안통은 이제 앉아서도 멀리 있는 천리 밖에 있는 사물들 이거를 다 안다가 이제 천안통이에요, 그죠? 천안통. 이게 지난 시간에 뭐 언어 얘기할 때 그 뭐 영화 뭐였죠? 컨택트 영화 얘기했었잖아요. 컨택트 영화 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아니라 외계인이죠. 예. 외계인들이 와서 이제 외계인들이 언어를 배우면서 그 외계인 언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원형 구조로 돼 있잖아요. 외계인 언어가 원형 구조가 돼 있고 원형 구조가 태극이 없네 여기. 일종의 뭐 이렇게 태극이면 태극처럼 이렇게 원형 구조로 돼 있는 언어 구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언어 구조를 통해서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여배우가 외계인들이 와서 외계인들은 필요에 의해서 이네 나라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어느 시기에 멸망한다든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네한테 와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인데 우리 지구가 어떤 멸망하는 거에 이제 그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와가지고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언어학자들을 막 불러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고 배우려고 하는데 근데 그 언어학자가 그 같이 이제 그 걔네가 쓰는 언어를 배우면서 조화쌤 강의도 했었지만 그런 거 배우면서 얘네가 이제 다 깨우친다 이거죠. 그 언어학자가 이제 미래를 알게 된다 이거죠. 미래를 알게 되는데 그 미래를 알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자기 딸 보이고 같이 같이 이제 공부하는 같은 학자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는데 이혼도 하는 것도 보이고 딸도 낳아서 딸도 뭐 이렇게 약간 안 좋게 다치려고 하는 이렇게 그런 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 언어를 배우면서 거기서는 이제 꿈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데 결과적으로 미래를 다 알게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을 사니까 이혼하는 걸 알면서도 선택을 해서 결혼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어쨌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역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항상 개념 자체가 원형 이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초효하고 이게 1, 2, 3, 4, 5, 6, 6개의 효가 있는데 요거는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이게는 초구라고 해요. 초구, 그죠? 초구 여기는 9, 2, 여기는 9, 3, 여기는 6, 3, 여기는 6, 5, 여기는 상구 이렇게 있잖아요. 초요랑 요거랑은 이제 서로 이름이 다르다 예요. 그죠? 뭐 어떤 의미냐면 여기는 초구 92 93 그러니까 얘 성질은 9잖아요. 얘 성질은 6이고 음양으로 보면 이제 음양인데 69로 표현하죠. 69로 숫자로 보면. 예. 근데 이걸 앞에 거를 먼저 쓴다 이거지. 여기는 오히려 9를 쓰고 얘의 그 음양에 대한 성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순서를 쓰잖아요. 여기는 처음에 순서를 쓰고 이렇게 그죠? 순서 여기도 마찬가지 맨 끝에가 상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와 어떻게 보면 이름 표현이 순서 그 다음에 성질이라 그래야 되나? 음양에 대한 본래 성질 이렇게 이제 이름 자체가 이렇게 쓰는데 요거랑은 다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점괘가 산천대축계가 나왔어요. A라는 게 뭐 청하통으로 점. 그러면 이 산천대축의 원인이 뭐냐? 전에 발생됐던 게 원인이 있을 거고 앞으로 산천대축계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 그죠? 원인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원인과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면 그래서 산천대축의 원인은 요거 과거에 이렇게 해서 산풍구에서 생겼다. 산풍구에서. 산풍구에서 생겼다. 그 앞으로의 미래는 지천태다. 이거지, 지천태.
이런 식의 개념이 이제 천안통으로 보는 전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산천대책으로 크게 쌓았다는 거는 그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품고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예요. 네? 사품고는 고가 그릇 위에 이제 벌레 3마리가 있는 상이고 부패된 상인데 여러 가지 부패된 상들을 다 정리하고 치우고 말 그대로 고는 또 이제 일이라고 해서 선대 아버지 선대 일이라고 그때 배웠을 거예요. 선대 일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무망도 이게 내가 와서 크게 쌓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선대의 일 그런 것들을 정리함으로써 해서 이제 크게 쌓았다죠. 크게 쌓은 걸 갖고서 이제 후세에게 다시 이제 내가 아까 우리가 빈모활성 가정비 이런 것들을 쌓아서 이렇게 넘겨주는 게 가시길 그게 이제 지천태류에서 새롭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게 태평한 세상을 열리는 게 이제 지천태의 괴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법으로 보면. 산천대책이 이건 좋은 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떤 동요가 없었을 때 주로 이제 보는 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게 이런 식의 개념이다. 전법. 요런 네. 그왜저 6개 개 이름을 처음에는 초구인데 구이 구상하고 또 위에는 위에 게 3개는 또 상구 뭐 이렇게 이름이 거의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정한 이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초구라 해놨고 그 예전에 했는데. 초구 네. 하면 초구이 아니, 그러니까 이 표현이 항상 순서와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성질은 음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음양인데 음양이 여기서는 항상 육구로 표현한다, 그죠? 육과 구로. 그래서 음은 육으로 표현하고, 그죠? 양은 구로 표현하는 거예요. 수로 표현하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상을 얘기했잖아요. 사상이 뭐였죠? 사상이 제일 시작하는 게 이제 소양, 올라가는 게 태양, 그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뭐예요? 소음. 그 다음에 이제 태음. 이거를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은 7, 그죠? 소양을 7, 태양은 9죠. 소음은 뭐예요? 소음은 8. 그 다음에 태음은 6. 그러니까 양은 7하고 9는 양이고 8하고 6은 음이잖아요. 그죠? 홀수 짝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 태극기 그리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태극기면서 양 끝단이 이제 이게 2분 우리 이거로 여기 있니? 이걸 해볼까? 저기 옆에다가 뭐 2, 3, 뭐 이렇게 해놓은 것보다 그냥 6, 2, 6, 3 이렇게 숫자로 갖다 붙이면 훨씬 좋다. 약간 항상 여기에 이제 항상 이해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끝자리가 항상 여기가 가장 정점인 자리가 하지잖아요. 계절이 여기가 이제 동지고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양이 올라오는 거죠. 양이 올라오는 게 이제 7 소양이면서 여기 7이 되는 거고 여기 끝점이 이제 태양이면서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가 이제 극단이 되는 거고, 음은 이게 거꾸로 성향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내려가기 때문에 가장 밑으로 내려온 게 6이 여기 있는 6이 이제 후퇴, 태음. 결과적으로 이제 주역은 항상 변화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6과 9를 그냥 대표적인 음양으로 이게 변화에 되는 거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6, 9를 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왜 그렇게 쓰는데 초구랑 상구만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시작을 할 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은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알기 어렵다예요. 그죠?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그 발전 가능성은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그죠? 무한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태어난 거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성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굳이만 우리가 만물이 처음에 태어날 때 얘가 거의 중성이잖아요, 중성. 예? 말 그대로. 어떤 음양이 구분되지 않기도 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순서를 먼저 쓴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 성질이 그 남녀 구분처럼 음양이 구분이 확실하고, 그래서 잘하는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이제 상구 역시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죽어가는 자리이거든요. 변하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구를 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를 전법으로 이제 얘기한 게 이제 천안통의 개념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법 이렇게 동요가 없을 때 주로 이제 우리 동요를 보면 동요에 대해서 이제 직계를 써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요 없을 때 이렇게 천안통 개념이 식으로 쓰는 게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